안녕하세요. 우리 스카이니스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들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인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카이니스 1시 전후로 기준가 지금 172만 원에서 172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약 지금의 한 2.5%, 2.8포인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뭐 그냥 기준가로 보면은 0.64%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단순히 2% 넘게 올랐으니 좋다라고 끝낼 자리가 아니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재밌는 가격대에 도달했는데, 운봉 피보나치 기준으로 조금 바라보면 지금의 확실하게 저항받고 있는 0.786 라인이랑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차트가 가리키는 저항과 공매도 세력의 평균 가격이 사실상 같은 자리인 건데, 그래도 172만 6천 원대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 이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해 준다면 173만 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3만 5천 원과 114만 원을 넘어 전고점 179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쭉쭉 올라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 볼 건데요. 이 가격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랑 돌파하지 못했을 때 어디 구간까지가 전고점이고 어디 구간까지가 아래로 밀릴지, 오늘의 영상에서 이 지금의 금액대가 왜 중요한지, 프로그램이 아직 순매도인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평단가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 한번 보자고 하면, 오전장에 비해서 확실하게 코스피가 지금 기점으로 1.99% 올라간 상태고요. 지수 또한 6,877포인트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100이나 200 또한 2.14%로 동일하게 상승 흐름이 좋고요. 다만 코스닥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르는 장이라기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앞에서 지수를 끌고 가는 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SK 하이닉스도 이 대형주 강세 중심에 들어와 있겠죠. 수급을 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게, 오전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순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1시를 넘어서 기점으로 보니 개인이 1조 9천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인과 기관계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외국인 현물 매수가 없었던 부분에서 현물 매수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 또한 봤을 때 주임들 확실히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금융투자 쪽도 매수적인 부분으로 바뀌면서 주가 전체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개인은 차익 실현 혹은 지금의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선물을 받아내고 있다고 보면 좋겠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코스피가 2% 가까이 오른 날에 종목 자체의 힘과 지수의 힘이 섞여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러면 수급적인 시장 환경을 봤으면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자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SK하이닉스 지난 6월 23일 날 기점으로 봤을 때 300만 원이라는 고점에서부터 주가 조정이라는 핑계랍시고 주가가 하염없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긴 조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로 가슴 아팠고, 바닥권이었던 116만 9,800원이라는 금액을 한번 확인했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좌가 롤러코스터에서 안전바 없이 내려온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일봉에서 달라진 부분은 충분히 있죠. 110만 8천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 확실하게 저점 조금씩 높여가면서 주가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장기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이겨냈고요. 이평선 또한 확실하게 고개를 들면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조건 계속 하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바닥을 확인한 뒤에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중기 추세 전환이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300만 원대에서 116만 8천원 저점을 기준으로 한 일봉의 피보나치를 보면 지금의 기준가가 0.236에서 382선 사이에 아직까지 도달해서 382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 그래도 0.236 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일봉의 다음 중요한 저항 라인대가 382, 186만 원 기준선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83만 9천 원에서 187만 원 전후에는 과거 거래량이 많이 쌓인 매물대도 자리하고 있죠. 이 괴물 같은 매물대 물량을 확실하게 우리가 뚫어내주고 소화해야 주가가 비로소 다시 한 번 더 16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주님들 183만 원에서부터 187만 원 구간은 큰 관문이 될 수 있겠죠. 이 구간 돌파해야 일봉 다음 목표가
200만원대 이상으로 주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0만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겠죠. 아직 현관 앞인데 옥상 풍경부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먼저 분봉에서 이 172만원, 174만원, 179만원을 순서대로 통과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분봉 빠르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확실하게 상승파동 연결해본 결과에서 봤을 때요. 지금에가 보니까 162만원, 167만원이 눈에 보이는 금액대인데요. 확실하게 겹쳐있는 부분 봤을 때 382선에 618과 38에 겹쳐있는 167만 3천에서 5천원대 주가 확실하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주가 올라가 주고 170만에서 저항 한번 부딪혀서 주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지지 구간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반등 보여줘서 주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주가가 확실하게 통과가 되더라도 회복만 해주면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은 거지만 지금처럼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주니까 상승을 깨지 않고 상승해준 모습. 하지만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견디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들은 결국에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가를 지지를 받고 조금 반등해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뚫지 못하면 그냥 쭉쭉 내려가는 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지지선들 확실하게 중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장중고가는 173만 5천원까지 올라가준 모습이지만 지금의 현재 모습은 172만 6천원대를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근 내에서 내려오면서 막혀있다고 보면 좋겠죠. 따라서 근데 오늘 흐름 자체는 완전히 돌파 성공이라 말하기도 이르고 돌파 실패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분봉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172만 6천원대 위로 주가가 눌림 형성돼 주면 다시 한 번 더 주님들 113만 5천원 고점 이상으로 체험할 가능성 높습니다. 113만 5천원을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 114만 6천원대 0.618로 도전해볼 수가 있고 이 구간마저 넘어가면 그 다음 179만원 이상으로 쭉쭉 구간 열리겠죠. 이곳은 과거 고점과 피보나치 확장감이 겹치는 어디 구간 주님들? 말씀드린 구간대가 지금의 현재 여기 구간인데요. 179만원은 과거 고점과 함께 피보나치선 기준으로 786 라인에 겹치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174만 6천원대 돌파해주면 그 다음 열리는 곳이 179만 7천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돌파에 실패할 경우도 대비는 해야겠죠. 주가가 항상 올라가주기만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조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돌파 실패했을 때 내려온 경우 어디까지가 첫 번째 지지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지지는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대에서 제일 베이스는 171만원이 첫 번째 지지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0.5 가격대 단기 평선과도 가까운 자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170만 전후의 거래량 감소하고 다시 양봉 나온다면 단기 상승 구조는 계속 유지될 거고 171만원을 이탈한 뒤에 반등해도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했는데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가격대 조금 더 아래 구간이 167만원에서 167만 5천원대까지 조금 열어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는 두 개의 피보나치 겹치는 부분이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저항 지지로 확실하게 나와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방 열어놓고 대응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174만원대 확실하게 5천원대 지켜준다라면 대상승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는 거고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이 구간까지 이탈한다면요 주님들 그 아래 구간 163만 9천에서 163만원대까지 하방들 열어놓고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준비는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하락은 그만 얘기하고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우리 수급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수급 한번 봤을 때 프로그램 매매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 매도 금액이 1조가 넘어서고 있고 근데 반대로 매수 금액 또한 지금이 9,500억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은 마이너스 부분이지만요. 그래도 25일자에 비해서 매도 금액이 확실하게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확실하게 지금의 장세에서 이 정도 프로그램 매도적인 부분이고 주가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된다면 힘이 실렸다라고도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여전히 팔곤 있지만 전일보다 매도 강도가 크게 완화된 거고 어제는 프로그램이 문을 열고 물량을 쏟았다면 오늘은 문을 열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손은 조금 거둔 상태다. 주가가 2% 넘게 상승한 이유도 프로그램이 강한 순매수로 돌아서라기보다는 전일과 비교해도 매도 압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반대로 프로그램 순매도가 다시 커지면요 주님들 주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우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지금 13시 기점으로 다시 갱신된 부분 투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인 모습에서 매수로 바뀌었고 결국에 11만 1000주 순매수, 그 단계 또한 6만 6천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만 해도 봤을 때는 정전집계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3,000주 순매도하고 기간도 38,000주 매도였는데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바뀌고 있고 기타 법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계도 다시 한 번 더 순매수로 돌아오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주님들 확실하게 이 수치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고 말함과 동시에 주가들 올라가고 있네요. 자, 증권사 창구도 한번 같이 바라봤을 때요. 오늘자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시 한번 지금 조회를 눌러서 보면 매수 창구 상위에 SK증권이 52만 7천주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개 창구에서 매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대편의 매도 창구에는 JP모간이나 키움 그리고 삼성 모건스탠리나 메릴리치, 맥쿼리가 매도를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개인 창구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키움과 삼성인데 여기서 보다 주가가 조금 상승하니까 운전 심리로 인해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대차나 공매도까지 한번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대차 거래 추이 보면 최근에 주임들 주가 상승 흐름으로 자체가 좋았을 때 어느 정도 해결 수량보다 상한 수량이 많아지면서 대차 잔고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차 잔고가 줄었다고 반드시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매도 거래나 이 가격을 함께 같이 보면서 챙겨보면 좋겠죠. 공매도 추이 같이 보면 최근에 매매 비중 자체 2.95에서 3.08 그리고 2.79 보면 좋겠고 공매도 평균 가격대를 확인해 보면요. 주임들 161만 원이고 172만 6천 원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어제 나왔던 공매도 평균가보다는 상위권에 있고 24일 공매도 평균가보다는 딱 비슷한 선에서 있죠. 공교롭게도 분봉표와 저항인 뭐다? 172만 6천 원과 동일 성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렇게 172만 6천 원대를 확실히 돌파하고 지키면 24일 공매도 물량 일부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쇼커버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려면 거래량과 공매도 잔고 변화를 확인해야겠지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착돼주면 공매도도 부담 느끼고 보다 주가 쇼커버링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서 우리 신용 출자 물량 한번 같이 한번 체크했을 때 지금의 잔고율만 보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요. 신용 잔고는 지금으로 봤을 때 316만 주 그리고 잔고율 자체는 0.42% 24일과 25일 기점으로 봤을 때도 신용 잔고율은 신규 발생보다 상환 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 비중은 주가를 한꺼번에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지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한 번씩만 챙겨보기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제 실제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평단가가 내가 주님들 수급 바탕으로 해서 알아봤을 때 내 평단가가 뭐 150만 원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해보면 현재 수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171만 원, 167만 원 이 기점으로 보면 확실하게 우리 주주님들 상승 추세 따라갈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112만 6천 원 돌파하고 173만 원, 뭐 4만 원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매수 금액이라고 보면 좋겠고 두 번째 평단가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70만 원대 있으신 분들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17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인 경우에 현재 가장 마음이 바쁜 구간이에요. 왜 주가가 자꾸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못 올라가고 저항받으면서 자꾸 내려오니까 마음이 들쭉날쭉해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이고 조금만 밀리면 손실이에요. 이 경우 운정 가격만 바라보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돌파 여부 확실하게 체크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회복하지 못하면 171만 원까지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 라고 했을 때 보유 비중에 따라서는 뭐 작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조금씩 다시 한번 현금 확보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내린 거 눌리면 확인했을 때 매수하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평단가가 180만 원 고점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은 조금 다르죠. 현재 반등이 나왔다고 성급하게 물타기 하기보다는 이 구간대를 넘어서 174만 6천 원대 0.618 라인 주가 안착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대 위로 돌파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부터 봐야 됩니다. 반등의 여력이 열리는 자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179만 원을 돌파해 주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 일봉상 매물대 기준으로 주님들 이 183만 9천 원 뚫어낸다라고 보면 좋겠죠. 여기서 186만 원대까지 충분히 주가 올라가면서 저항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전만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라 조금씩 현금 확보하면서 계좌 재정비하는 구간으로도 활용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근데 말씀드린 거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평당가 150만 원 분에게는 171만 원의 수익을 지키는 선, 172만 원인 분에게는 손실을 제한하면서 돌파를 확인한 선이고, 190만 원인 분에게는 현금 반등해서 현금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장중에는 주주님들 아까 보여줬던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어떻게 돼요? 자꾸 바뀝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처럼 주가는 오르는데 프로그램 순매도는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했다가 매수로 바뀌는지, 이 기준을 모두 주주님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으로 뭐 구독이나 아니 SK하이닉스 아니 평단가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가끔 가격에 맞는 가격대 대응 도와드리고, 나 그냥 신규인데 이 구간대 확인해서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어려워, 신규 진입자분들 매수 평단가 괜찮은 구간에 손익비 좋은 자리 같이 보고 매수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우리 비중이나 평단가 수익을 지켜야 하는 분인지 아니면 본전 부근에서 리스크를 조절해야 하는 분인지 반등을 활용해서 계좌 정리해야 되는 분인지 우리 확실하게 나뉘어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뭐다 마디가별로 확실하게 대응적인 부분 해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어렵다, 그냥 나 알겠으니까 너 이거 지금 생각하는 피보나치 선들 괜찮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 기준선 돌파선 나오면 매수 사인 줘 하신 분들, 그냥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SKS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수급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수 잡고 매도하는지 과거 예시 영상 가져왔으니까 영상 보고 오시면서 뒷부분에 마무리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뒷부분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는 주주님들 우리 슈린 로봇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슈린 로봇 같은 경우 어때요? 정말로 2025년 9월달 10월달에 AI 로봇 테마라는 거대한 명분 바탕으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정말로 많은 투자자들의 수심을 자극했었죠. 정말로 주가 이때 어땠습니까? 바닥에 있던 주가를 정말 미친 듯한 폭발로 상승시켰을 때 과거에도 많은 부분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뛰어 올려줬습니다. 자, 사실상 이때부터 조금씩 어떻게 보면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거래가 터지고 난 후에 우리 주주님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명백한 표본이 나온 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거에 비해서 주가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잔잔한 횡보기간, 정말 길고 지루한 이 주가 누르면서 조금씩 횡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 날짜 12월 29일자 이 기준인데요. 이때가 무슨 기대 심리로 올라갔냐? 자, 뉴스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빠르게, 자, 12월 29일 날 장중에 폭발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 날짜 기점으로 뜬 이유적인 부분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봇 기업 주로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라는 이 부분 하나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자, 주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살다 치더라도 주주님들 어때요?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주가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주포들 혹은 세력들은 뭘 하고 있다? 일찍이부터 벌써 매수적인 부분을 해놓고, 혹은 그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거래를 터트려 놓고 쭉 기다리는 동안 계속적으로 정리했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총알을 충전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엄청난 사인을 한번 주죠. 왜? 뉴스도 나왔겠다. 엄청난 거래대금 다시 한번 폭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주가 정말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한 번 더 지루한 행보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매도적인 부분으로 해서 몸집을 가볍게 만들자마자 어떻게 주가를 미친 듯이 뛰어 올리면서 결국엔 이렇게 올렸을 때, 정말로 주인 세력들이 제가 나오는 표시대로 이때 매도했다라고 해서 세력들이 이때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매도적인 부분, 우리 생각했을 때 진짜 단기 고점 마지막 신호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력들은 그럼 언제 매도하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부터 이미 조금씩 이때가 마지막 매도 시점이고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무슨 기사가 또 같이 볼 수가 있냐라면, 우리 주가 올라갔을 때 1월 16일 기점으로 슈린로봇 장중 22.56% 1년 새에 646%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인 기간 동반 매수세라고도 나올 정도로 대놓고 명시를 해주죠. 근데 자, 단기급등 시세차의 노리는 투자 심리까지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자, 뉴스 기사 언제 1월 16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면서 정말로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16일자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상한가를 찍으면서 거래 정지, 다시 상한가 거래 정지 이렇고 횡보로 보였죠. 근데 세력들의 뒷면, 이면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이 진짜 마지막 물량을 다 정리했을 때가 단기 고점인 거고, 세력들은 어떻게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 어떤 증거면이 있냐? 첫 번째, 외인과 기관계가 동시 매수세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6일 이후부터 어떻게 19일, 21일, 23일 매도적인 부분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23일 기점에서 어떻게 정말로 제일 많은 물량을 매도를 쳤습니다. 주님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중에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고 이게 매도인지 매수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포들도 있죠. 주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JP모간 이런 일들이 있어서 JP모가 실제로 과거에 엄청난 양을 매수했었다가 1월 21일 기점, 1월 19일 기점에서 매도적인 부분으로, 그다음 마지막 23일 기점으로 매도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급의 흐름을 장중에 제대로 체크해서 어떻게 대응적인 부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번호판이라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우리 저점에서 세력들 매집했던 신호 왔을 때 같이 매수 이쁘게 하고 주가 올라갈 때 흔들리는 횡보 구간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고점이 왔을 때 우리 주임들께 매도나 매수의 흐름적인 부분 계속 체크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그린로봇이라고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예시종목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최근 종목이죠. 대한항공통신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실적으로 최근에도 다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과거에부터 해가지고 주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다가 이날 고점 왔을 때 우리 주주님들께 5월 12일 날짜 기점으로 주가 오른다고만 찍는 놈이 아니라 이때 매도하자고, 매도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으로 영상을 그렇게 찍으면서 욕을 많이 먹고 진짜로 그랬지만, 자, 어떤 식으로 매도 대응을 제가 도와드렸냐? 자, 과거 찍었던 영상 빠르게 한번 보자고 하면 언제 5월 12일경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방송이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찍었을 때 어떤 느낌? 매도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주님들, 자, 영상에서 실제로 매도 대응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주님들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 매도 대응적인 부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도 올라간다라고 찍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매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주가 한 번 더 이미 매수해보자, 주가 올라가서 매수해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 해봤고, 같이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만 반복적으로 해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들? 정말로 우리 통장 복리로 불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점 봤을 때 결국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 첫 번째, 간단하죠. 세력들이 샀다라는 우리 빨간 표시, 매수 표시 나오면 매수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거래량이 진짜 실제로 많이 터져주고 있는지, 전일 대비나 평균, 이동평균선 대비해가지고 안착받고 관리받는 느낌인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는 우리 주포 세력들 외인들이 매수 사인이 진짜로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온 건지 체크를 합니다. 반대로 매도적인 부분 또한 어떻게 프로그램 매도적인 부분 확인하고, 우리 주님들께 같이 그런 부분 계속 확인해서 세력들이 이탈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매도 사인을 주면서 매수 매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수 매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같이 매수 매도 대응해서 많은 부분 챙겨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나 매도적인 부분, 나도 저점인 부분에서 같이 사보고 고점인 부분에서 팔아보고 싶어 하신 분들,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통장 복리로 불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대한항공통신이나 보내주시면 우리 정말로 같이 통장 복리로 불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에 돌아와서 우리 주임들 핵심 가격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면 172만 6천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장중 고점 얼마입니까? 173만 5천원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확장 목표가는 우리 174만 6천원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9만 2천원에서 179만 8천원은 전고점과 피보나치 겹치는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구간까지 충분히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수급적인 부분 바라볼 금액대가 179만원에서 8천원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171만원은 주님들 이 구간대는
장기 상승 구조 유지되는 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167만 4천 원대 있잖아요. 3천에서 5천 원대 사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어선입니다. 프로그램은 약 현재 매도 수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전일 매도보다 강도보다 확실하게 줄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단순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이 지금의 이만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대차나 신용 잔고도 감소했지만 외국인가 기관이 아직 강하게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세게 들어와 주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매수가 연일 매수로 이어지면서 더 수급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강한 상승이 이어질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또 대응 바뀔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는 단순한 하루 반등에 그치지 않고 179만원, 186만원 일봉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추세 회복을 보여주기를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주가 결국에는 올라갈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의 마디까지 확실하게 우리 대응해보면서 지금부터 계좌 역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시장에서 바쁘고 지친다 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으로 문자로 구독이나 SK하이닉스 혹은 평단가 같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가 이대로 상승할 수 있게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찍은 인프로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